불닭볶음면. 누구에게는 그냥 매운 라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유튜브 챌린지를 찍고 고통스럽게 먹으면서도 또 사먹는 그런 아이러니한 인기를 얻고 있는 라면입니다. 오늘은 왜 하필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대박이 났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철저한 전략과 문화적 타이밍, 그리고 소비자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2012년 삼양식품에서 출시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걸 누가 먹냐, 이건 매운 걸 넘어서 고문 수준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한 입만 먹어도 눈물이 날 만큼 매운맛이었고 자극적인 라면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점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매운데 맛있다, 먹고 나면 묘하게 또 생각난다, 혼자 도전하면 재밌다 같은 감정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곧바로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먹고 버틸 수 있냐,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냐,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콘텐츠화되면서 단순한 식품이 하나의 놀이처럼 변한 겁니다. 음식이 콘텐츠가 된다는 건 사실상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삼양은 이 현상을 잘 파악했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불닭볶음면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불닭볶음면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이 매운맛이 단순한 맛을 넘어서 도전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코리안 파이어 누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입에 불이 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억지로 먹는 그 리액션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충격을 동시에 줬고 이건 곧바로 조회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해보자 하며 똑같이 불닭볶음면을 찾게 되죠. 이 흐름은 유튜브뿐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닭볶음면은 그냥 매운 라면이 아니라 인터넷 챌린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음식으로는 거의 보기 드문 성공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홍보하게 만든 구조, 그것이 1번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삼양의 제품 다변화 전략입니다. 불닭볶음면이 맵기만 했다면 금방 질렸을 겁니다. 하지만 삼양은 그 뒤로도 다양한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까르보 불닭, 치즈 불닭, 로제 불닭, 마라 불닭, 짜장 불닭 등등. 이 중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특히 미국과 유럽 여성 소비자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불닭은 너무 매워서 못 먹겠지만 까르보는 도전해볼 만하다는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을 겨냥해서는 할랄 인증 제품을 따로 개발해 수출했습니다. 그 나라 문화, 입맛, 소비 형태에 맞춰 제품을 조정한 겁니다. 이런 맞춤형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유행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매출과 반복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비주얼, 즉 브랜드의 시각적 설계입니다. 불닭볶음면의 포장을 떠올려 보세요. 새빨간 배경, 불을 뿜는 닭 캐릭터 호치, 거대한 글씨로 써있는 불닭볶음면. 이건 단순한 라면 포장이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이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감정을 유도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극에 이끌립니다. 심지어 불닭볶음면을 조리하고 나면 면이 선홍색에 가까운 진한 붉은빛을 띱니다. 이 비주얼은 사진 찍기에도 영상 찍기에도 완벽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튜버나 틱토커들이 자주 불닭볶음면을 등장시키는 건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시각적인 임팩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쁘고 튀는 음식이란 거죠. 이건 모든 콘텐츠 플랫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한류 콘텐츠와의 연결입니다. 불닭볶음면은 한국 예능, 드라마, 유튜브 등에서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BTS 같은 K-팝 아티스트가 먹는 장면이 노출되거나 한국 유튜버들이 셀럽과 함께 불닭을 먹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해외 팬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식품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서 소비되는 구조입니다. 즉, 불닭볶음면은 단지 매운 라면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된 겁니다. 이렇게 문화 콘텐츠와 연결된 제품은 확장성과 생명력이 강합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라면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먹어서라면 그 소비는 더 깊고 반복적이며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질적인 유통 전략입니다. 불닭볶음면은 지금 9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고 삼양식품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심지어 누적 수출액은 1조 원을 넘었죠. 이건 단순히 인터넷에서 유행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통망에 깔려 있어야 하고 대형 유통 체인에 입점돼 있어야 하며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서도 불닭볶음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아마존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구매 접근성을 극대화시킨 전략, 그것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정리하자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대박난 이유는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매운맛을 콘텐츠화했고 현지화 제품으로 브랜드를 확장했고 강력한 비주얼과 캐릭터로 브랜드를 각인시켰으며 K-콘텐츠와 연결되어 문화로 소비됐고 유통망까지 탄탄히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그냥 라면이 아닙니다. 그건 경험이고 놀이이며 도전이고 동시에 문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음식이 어떻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K-푸드 속 이야기를 깊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